안녕하세요. 태성호의 밀리터리톡 태성호입니다. 기밀 해제 국군정보사령부 총기를 보다 라는 특별기획전이 전쟁기념관 3층 기증실 기획전시실에서 11월 30일부터 전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비밀에 감춰진 부대로 창설 이후 여러 특수임무를 수행을 했고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이런 부대 특성상 특이하고도 정보가치가 높은 총기들을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장품 중에 특히 역사적 가치가 높고 비밀 해제가 가능한 소장품 중 일부를 이번에 전쟁기념관에 기증을 하게 됐고요. 이 기회에 전쟁기념관 측에서는 비무기화 과정을 거쳐서 특별전을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기념관 1층에 들어서면 전시가 열리는 3층 기획전시실까지 특별한 안내가 되어 있어서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 들면서 즐겁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전시실 입구에는 정보사령부의 부대기와 함께 아무도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는 모토가 전시회의 분위기를 다 잡아줍니다. 전시품은 약 50여 종의 각종 총기들로 기관총부터 소형 권총까지 여러 총기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형 정보사 총기보다는 비밀 해제가 가능하면서도 역사적 가치가 높은 총기들이 전시된 만큼 생산된 지 적어도 50년 혹은 100년이 넘은 총기들이 줄을 이룹니다. 따라서 현형 정보사 총기를 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약간 실망할 수도 있죠. 가장 눈에 띄는 전시품은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의 명령으로 진행된 제1차 번개 사업 당시에 생산된 M2 카빈 시제품 중에 한정입니다. 주어진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그야말로 번개같이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설계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하고 제작은 신진자동차공업에서 담당을 하였습니다. 미국 총기들을 역설계를 통해 1년도 되지 않은 기한 내에 한 번도 개발해보지 않은 자국산 총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그야말로 관계자 전원이 피땀을 바쳐 총기 시제품들을 완성하게 됩니다. 물론 초기 시제품에는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명령권자인 박정희 대통령 역시 시제품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일단 만듭시다 라는 그런 의견으로 진행한 사업이었습니다. 전시된 총은 초기 시제품 10종 중에 한 자루로 오랜 시간 동안 정보사 창고에서 잠들었던 물건이 이번에 대중들에게 전시가 되게 된 겁니다. 다음에 눈에 띄는 총기는 스웨덴 칼 구스타프 M45B 일명 스위디시 K로 불리는 9mm 기관총으로 약 30만 정 이상이 생산된 의외로 실전 경험이 빠방한 기관총입니다. 오픈볼트 단순 블로우백 방식의 기관총으로 단순하고 오염에 강해 이 총을 베트남전에서 사용한 미국 정보요원들과 특수부대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요. 아마도 이런 이유로 이 총이 정보사로 유입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를 해보지만 내역은 알아도 밝힐 수 없는 게 이 총의 숙명이죠. 이미 여러 차례 해외에서 이 총을 실사격해본 결과 반동 제어가 쉽고 조작이 간편하고 사용이 직관적이라서 근거리에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총기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총들은 마우저 M1910, M1914입니다. 명칭과는 달리 1906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1차 세계대전과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독일 군경에 사용이 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까지도 독일은 물론 일본군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권총입니다. 처음 생산되었을 당시에는 25ACP탄을 사용하는 상당히 작은 권총임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이 높고 분해 조립이 쉬운 편이라서 민간 시장에서도 상업적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요새는 일반화된 스트라이커 방식을 채용한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죠. 후기 모델인 M1914는 32ACP탄을 사용을 합니다.
일본군의 경우 자국산 권총이 이 권총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비로 이 권총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 특별전에서 이 권총이 상당히 많은 수가 전시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 지금부터 제 나름대로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면서 구일본군을 무장해제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군경이 사용하던 많은 수의 총기들이 이 땅에 남게 되었고 그 중에 이 총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더욱이 이 총은 독립투쟁 당시 의열당과 일부 독립투사 분들이 사용한 적이 있었던 만큼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총이 유입되어 정보사 창고에서 깊은 잠을 자고 지금 깨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의 이 총에 대한 유추입니다. 이 밖에 국내에서 쉽게 보기 힘든 영국의 스탠 마크 5와 MG34, MP40 같은 독일제 총기, 특히 이 총기들은 아마도 이 국민당군이 사용을 하다가 공산군에게 노획이 되고 다시 6.25 때 유엔군에게 다시 노획된 총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알기가 힘든 영국군의 L1A1, 미국의 스프링필드 M21,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해병대에게 노획된 프랑스군의 마스 36, 51 등이 눈길을 끕니다. 아직도 브라질에서는 일부 경찰 조직에서 현역으로 쓰이는 마드센 M1937 중국 라이센스 버전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 총 역시 국민당군이 사용을 하다가 공산군에게 노획이 되고 다시 공산군이 6.25 때 들고 들어온 게 유엔군에게 노획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사용 깊은 총인 것 같습니다. 손잡이에 중동의 영웅이자 쿠르드족의 위대한 전사 살라하딘의 두상이 찍힌 이라크 타리크 권총도 눈에 띄는데요. 이 총은 이라크 전에 참전을 하면서 현지에서 한국군이 습득한 총기로 보입니다. 이번 전시에 현대 첩보전에 쓰이는 화려한 총기를 기대하고 가신 분들은 약간 실망하실 수 있지만 국군 정보사가 실제적으로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총기를 통해 유추해보고자 하신 분들, 또 총기 매니아 분들에게는 정말 귀중한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특별기획실 옆에 기증실에도 볼만한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가신 김에 잊지 말고 꼭 들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12월 7일 이후에 들리신다면 2층에 신설된 한국전 자료실도 꼭 들려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전쟁기념관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정진만 교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